안녕하십니까. 경상일보 오토TV의 배정환입니다. 자, 오늘은 세보레 공단영업소 옥동 정시장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시승을 한 차들이 보면 주로 이제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 그 다음에 이제 BMW 이런 쪽으로 그 짧은 그 기간이지만 이런 차들을 이렇게 이제 시승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세보레도 좀 매력적인 차가 몇 개가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옥동 전시장에 찾아와가지고 트레일블레이저 그 차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차가 트레일블레이저고 지금 뒤쪽에 있는 차가 또 트레일블레이저인데 그 트림이 좀 다릅니다. 이 앞에 있는 차는 액티브 그 트림이고 그 뒤에 있는 차는 RS 트림입니다. 그 지금 뭐 그 밑에 단계도 있습니다. LS라든지 뭐 프리미어 이런 단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제 인기 모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비교 과연 이제 어떤 게 좀 다르고 어떤 게 좀 그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똑같습니다. 2터보 엔진인데 마력은 지금 여기 보시면 156마력에 최고 연비는 12.9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뭐 사실 연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차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시승기를 리뷰를 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내 외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 특이점이라든지 특징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두 차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은 거의 뭐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조금 이 다른 점이 이 차의 특징과 걸맞는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액티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액티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그 DRL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날카로운 눈매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죠? 그다음 아래가 헤드램프고, 자, 이렇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쉐보레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차량들의 어떤 디자인들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통의 어떤 그런 디자인, 약간의 좀 고풍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디자인들이 차량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라인, 그 다음에 뒷모습, 후면부. 자, 후면부. 그리고 옆라인. 자, 그리고 그러면 또 RS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RS 모델. RS 같은 경우는 랠리 스포츠의 약자로 그 액티브, 좀 영어에서 이렇게 풍기는 느낌이 RS, 액티브, 좀 느낌이 어느 정도 특징이 좀 이름에도 잘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RS 같은 경우는 좀 주행, 좀 달리고 어떤 주행에 조안점을 뒀다면은 액티브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차량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특징에 걸맞는 어떤 디자인들이 여기 이렇게 조금씩 묻어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먼저 우선 그릴 같은 경우도 그 R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그런 그릴이 플라스틱 재질에 좀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그런 재질로 이렇게 채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는 약간 무광입니다. 무광이고 뭔가 이렇게 좀 오프로드로 달리는 데 있어서 튼튼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철제 빔같이
재질은 일단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채택한 것 같죠. RS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반질반질 빛나죠, 그죠? 반질반질 빛나고 뭔가 좀 세련된 듯한 그런 느낌. 아무래도 이제 주행의 느낌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RS는 랠리 스포츠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지금 까만 테두리에 밑에 이렇게 이제 그릴 같은 형태의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액티브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좀 만들었고. 자, 그리고 또 로고를 보면은 자, 보타이 마크가 이렇게 요 지금 쉐보레에 까만색으로, RS는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정통의 같은 쉐보레 색깔 금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금색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오른쪽에 있는 액티브 같은 경우는 좀 더 와일드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튼튼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좀 RS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우아하다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리는 차, 그 일반 차도를 달리는 어떤 그런 차량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물론 색깔은 선택하기 나름인데, 트레일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 색깔, 트레일블레이즈의 시그니처 같은 색깔이 있죠, 그죠? 이비자 블루라고, 이 색깔을 가장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네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렇게 튀는 색깔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쁩니다, 이 색깔은.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느낌이 확 전달이 될 겁니다. 이 까만 색깔의 조화가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차에 또 두 차의 또 특징 중에 다른 점이 바로 휠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액티브의 타이어와 휠입니다. 그 다음에 RS의 타이어와 휠. 자, 액티브의 타이어는 17인치 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폭이 상당히 넓죠, 그죠? 지금 요 폭은 상당히 좁고, 그죠? 자, 17인치 휠을 적용을 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폭을 넓은 타이어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RS는 18인치 휠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휠이 오프로드형이기 때문에 뭐 돌이라든지 이런 굴곡이 있는 길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가 차지하는 휠보다는 타이어가 차지하는 그 공간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 승차감이 그나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포장되어 있는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의 느낌은 좀 휠을 좀 크게 해서 달리는 느낌을 운전을 하면서 달리는 느낌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휠은 18인치 휠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로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타이 마크가 검은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부분을 보시면은 자,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캐릭터 라인도 액티브 같은 경우도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싹 떨어지는 요 라인도 있고, 다음에 RS도 이렇게 라인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요 라인들은 거의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근데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렇게 한 줄, 약간 이렇게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가볼까요? 자, 후면부를 보시면은 차이가 없죠, 그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액티브 같은 경우는 머플러 차이가 좀 납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플러 모양이 좀 액티브에 맞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RS는 약간 좀 우아하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은, 로고 색깔은, 모타이 마크는 이제 앞에하고 마찬가지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은 또 이렇게 트레일블레이저에 그 다른 일반 차량에는, 소형 SUV에는 거의 없는 아주 독특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로고 지금 보이시죠, 그죠? 로고에 이렇게 발을 갖다 대면 트렁크 문이 열립니다. 핸즈 프리 파워 테일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발을 갖다 대볼게요. 샥 갖다 대면은 문이, 오, 야,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멋지죠? 이게 보통 그 고급 차들이라든지 좀 비싼 차들이 이런 사양이 많은데, 소형 SUV에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살짝 갖다 대면은 닫히고. 오, 야.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죠? 짐을 갖다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렇게 그 핸즈프리로 테일게이트가 작동을 한다면 상당히 그 괜찮은 그런 옵션 아닐까요? 요즘에 보통 보면 키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전동 테일게이트가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핸즈프리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이렇게 옵션이 장착되어 있다는 게 작은 차지만 실속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를 한번 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문도,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까요? 이게 좀 원래 세보레 자체가 차가 차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차체가 상당히 튼튼하다는 그런 명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나서 그랬는지 이 마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뭐 페인트 칠이라든지 마감이, 제가 그냥 다른 차를 많이 안 봐서 그런가요? 의외로 이런 차들, 이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자,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야, 여기도 카본 형식으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직물, 데님이라고 하죠, 그죠? 청바지 스타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게 또 보통 일반적으로 인조 가죽인데, 이렇게 또 직물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하면 뭐 청바지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다음에 버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일게이트 열고 높이 조절하는 거네요. 4분의 3 맥스 끝까지 올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RS하고 거의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른 점은 없고, 또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제 RS 같은 경우는 D컷이라 해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좀 일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색깔도 뭐 액티브는 뭔가 모르게 좀 잘 보이시려고 모르겠는데 좀 약간 좀 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시트도 그렇고, 시트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아까 도어 트림에 있는 그 청바지 형태의 어떤 데님 그걸 포인트로 이렇게 줬네요. 이렇게 주고, 자 한번 앉아 볼까요? 공간감은 상당히 넓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SUV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많이 들겠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만 켜가지고는 이 클러스터 화면이 안 보인다네요. 그래서 뭐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멋지죠? 이야, 이게 또 디지털 화면이 아니라 그냥 또 아날로그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또 상당히 반갑네요. 되게 이뻐요. 색깔도 그렇고 흰색과 빨간색 같은 조화가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그리고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할까요? 뭐 내비라든지 각종 셋업 그런 화면들은 내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보면 이렇게 이제 일반 창으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트레일블레이저, 세보레 차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내리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날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좀 튼튼하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좀 튼튼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공조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리면은 공조기도 이렇게 있고, 이쪽도 있고. 이야, 진짜 정통의 어떤 그런 차의 버튼들이 고스란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버튼들이 뭐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이건지 이 화면은 터치 스크린인데 뭐 아랫부분에는 전혀 그런 버튼들은 없습니다. 있고, 그 다음 기아 노브가 이렇게 또 당연히 또 이런 차들은 있어야 또 제맛이겠죠, 그죠? 기아 노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컵홀더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 조화라든지 색깔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시야도 뭐 SUV, 뭐 다른 세단이라든지 이런 차들하고는 다르게 SUV답게 뭐 시야는 이렇게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버튼들은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색깔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색깔이 이게 브라운 계열의 색깔인데, 액티브 뭐 흑색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좀 고급스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 액티브는 약간 역동적이고 어떤 그런 색깔이 좀 어울리지 않나 생각되는데, 오히려 실내는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 시트도 이제 타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좋네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도 이렇게 있고, 자, 실내는 지금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디지털 이런 것보다는 뭐 상당히 뭐 이게 아날로그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이 차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상당히 뭐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오히려. 자, 지금 보시는 게 트레일블레이저 액티브 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2열 시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V답게 2열 시트는 당연히 넓고 편안하겠죠, 그죠? 2열 시트. 2열 시트는 일단 넓은 거는 뭐 SUV답게 넓습니다. 넓은데 뭐 앞이 지금 기존에 제가 스팅어라든지 G70 같은 어떤 그런 차들 리뷰할 때 뒷자리에서 이게 앞좌석 밑으로 이렇게 발이 잘 안 들어갔거든요. 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넓은 어떤 그런 공간감을 많이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룸 같은 경우도 뭐 넉넉하게 있습니다. 넉넉하게 있는데, 근데 이게 뒤에 등받이 각도가 조금 높네요. 스팅어나 이런 차들처럼 각도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락함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뒤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SUV는 뒤에 트렁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만 더 높이면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헤드룸이나 이런 거는 높은데 등받이 각도는 조금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봤을 때 상당히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액티브지만 액티브답지 않은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이 그래 묻어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RS 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또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그러면은 RS 1열 시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질주, 달리는 차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딱 눈에 좀 와닿는 스티어링 힐부터가 좀 다르네요. 이게 D컷 스티어링 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랫부분 보이시죠, 그죠? 이게도 또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스포츠카의 어떤 그런 스티어링 힐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빨간색과 까만색의 조화가 스티치라고 하죠, 그죠? 스티치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에는 여기 이제 데님이 포인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신에 이제 이렇게 빨갛게 스티치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까만 색깔과 빨간색의 조화. 이거 최근에 제가 이 조화를 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아반떼 N라인 할 때도 보면 까만색하고 빨간색 같은 그런 조화를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조화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기아 노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화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시동을 그래야 나오거든요. 계기판에 RS라고 딱 적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진짜 색깔의 어떤 느낌이 주는 게 달리는 차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소나타 N라인에서도 빨간색과 까만색의 어떤 그런 조화가 정말 좀 달리는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지금 차도 트레일블레이저 RS도 그런 조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힐의 스티치라든지, 그 다음에 대시보드의 어떤 그런 스티치가, 전체적인 형태는 액티브하고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컨트롤러, 그 다음 공조기 이런 노브 이런 건 형태는 거의 동일한데, 색깔이
그 두 차의 어떤 특징을 좌우하는 것 같네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멋집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은 되게 마음에 드네요. 밑에 하이그로시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보통 보면 스포츠카 어떤 그런 슈퍼카들 있죠, 그죠? 그런 차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스티어링 휠도 좀 큰 것 같네요. 크고, 의외로 트레일블레이저가 차가 좀 단단하다는 그런 느낌이 여러 곳에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쉐보레가 원래 단단하다는 그런 평은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실내는 공간을 이렇습니다. 자, 2열시트 같은 경우는 뭐 액티브나 옵션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앞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 등받이 각도가 조금 아쉽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현대나 뭐 이런 차들만 계속 보아오다가 최근에 이제 쉐보레를 리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좀 이 차의 어떤 느낌, 첫 느낌은 좀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마 실제적으로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쉐보레의 어떤 그런 튼튼함과 강인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전달하는 그런 영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네요. 마감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타보고 싶은 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두 차를 가지고 한번 비교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또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채널 오픈을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한 어떤 리뷰가 그럴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콜로라도를 리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트레일블레이저 요 지금 두 차량을 오늘 또 리뷰를 했는데, 그 차에 대한 느낌이라고도 말씀을 드릴까요? 그 여러 차들을 지금 보면은 뭐 트래버스라든지 여러 차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단영업소 옥동 전시장에 이렇게 여러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딱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상당히 좀 튼튼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측면도 그 튼튼함을 좀 강조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RS나 액티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면부를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단단하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무래도 뭐 쉐보레는 뭐 단단한 차, 튼튼한 차라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아무래도 트레일블레이저 가격대가 지금 그 RS라든지 액티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LS라든지 LF, 그 다음에 프리미어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거기다가 조금 뭐랄까 옵션을 좀 또 보태고 또 필요한 옵션을 넣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액티브라든지 RS 트림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LS라든지 LF, 프리미어는 여러 분들께서 이제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아예 그냥 액티브라든지 그 자기 취향에 맞게 내가 좀 이렇게 오프로드, 뭐 캠핑을 하고 뭐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면은 뭐 액티브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주행,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데 주행의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뭐 RS를 선택하시는 게 아마 그 자기 취향에 맞게 차를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드림보다는, 드림은 어차피 옵션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옵션들을 이렇게 많이 넣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RS 액티브로 도달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보시면은 이제 뭐 LS 같은 경우는 1900만 원대부터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190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25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 같은 경우는 이제 2500만 원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액티브 같은 경우는 또 2570, 2600까지도 돼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옵션을 뭐 선택하시면은 또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자, 오늘 이렇게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이제 쉐보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차를 리뷰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 물론 신차는 아니겠지만 뭐 드라이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차종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많이 또 리뷰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이 또 유익하고 또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일보 오토TV의 배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